7월 19일 전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가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자,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네, 금융주들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은행주가 크게 오른 거는 굉장히 의의가 큽니다. 왜냐면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SBB,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지금 이 상가 리스크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가이던스는 좋게 발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실적도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금융들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빅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목표가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이 반도체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상승 랠리는 아마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표 기업들 CEO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너희 너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심해. 지금 우리 그것 때문에 약간 힘들어 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의 또 어떠한 반도체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중국의 이제 LPA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어떠한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근데 그래서 중국 관련된 오늘 테마주들을 약간 장전 시장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공통된 점이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전체 자산의 이 70% 정도가 다 부동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경제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 소비자들도 그렇고 나라의 어떠한 GDP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애매하죠. 네, 소비 업종 관련된 부양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과연 어떠한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도 최근에 아시아 증시를 끌어내리는 게 중국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본에 대한 일본 증시가 뭐 33년 만에 신고가 랠리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일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만에 1조 원 가량의 자금이 일본 증시로 넘어갔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거나 우리나라 증시에 좋았던 뭐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아쉽다는 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에는 3조 원이었다가 3조 4천억이었다가 지금 6월 달에 4조 1천억까지 자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금융사들 같은 경우야 스스로 또 더 높으니까 상관없지만은 뭐 대의적인 명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뭐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좀 이 금융 정책의 선진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골드만삭스가 1년 안에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25%에서 20%로 하향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었고 연준이 아마 마지막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 위에는 동결 그리고 내년에 피벗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모건스탠리, 시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거나 뭐 노랜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럴 재무장관이 중국 경기도 나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하는 거는 미국이랑 유럽연합인데 이 사이코패스들인가? 자기들이 경제 제재 해놓고서는 파급 효과가 있다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고 뭐 러시아 곡물 협정 중단 이슈가 뭐 크게 이슈가 나오지 않았어요.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뭐 유럽연합이 강력 규탄하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제재를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를 좀 제외하고 이제 새롭게 원자재라든가 곡물을 좀 대체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프랑스가 다음 달 가정용 전기요금을 무려 10%나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권고안이 무려 74%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기료 인상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전기료는 여러분 그 언론인들이 비교하기 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코로나 시즌 때 전기료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21%, 25%뭐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탈리아 뭐 100%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인상률이 뭐 크지도 않죠. 왜냐면은 인상하면은 이제 바로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인상안을 주도하는 자들이 한전이 계속 적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미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 인상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반기 때 또 동결했잖아요. 전기 요금을. 인상 안 할 겁니까? 네. 독일이야. 우리나라랑 똑같이 독일 우리나라처럼 탈원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 난 거고 지금 프랑스에서 에너지 수입에 오고 있죠. 프랑스는 또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전기요금 10%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채들이 언제까지 굴러갈 건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굴려가지고 터트릴 건지 그건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결국 부동산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들, 완다그룹도 지금 부채가 심해서 지금 지금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있죠.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빨리 부양책이 필요한데 과연 이번에도 형편없는 부양책이 나오면은 이제 야 중국 끝났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대신에 뭐 인도 시장이라든가 다른 대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이 G2로 세계 패권을 도전하다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약간 삐끗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이번에 3년目하게 되면서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독재 국가들이 무슨 선택을 하게 되나요? 오늘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이런 내부적인 불만들을 외부로 야 이거 미국 때문이야 이거 대만 때문이야 돌리는 순간 또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적당한 뭐든지 막 크게 꺾이는 건 좋지 않아요. 크게 움직이는 건 좋지 않고 천천히 망하는 게 좋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점, 미사일 발사해도 뭐 방사능 오르지도 않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이번에 산사태 많이 났는데 뭐 태양광 비리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태양광 비리 이슈가 나면은 반사되는 종목이 뭡니까? 풍력 발전 테마가 반사이익이 받을 수 있다. 뭐 동국산업이라든가 뭐 최근에 그 풍력 업종들 흐름 좋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내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오랜만에 관심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뭐 의미가 없죠. 지금 수급이 결정해버린 시장이고 장 초반 1시간 만에 결정이 납니다. 지금 거의 포모 현상이 저도 겪고 있는데 어제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에코프를 샀는가? 어제라도 샀는가? 오늘이라도 샀는가? 내일이라도 살 것인가? 과연 언제까지 정말 200만 원을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한 다음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그러면 좀 분산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에코프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거래대금 뭐 하루에 막 20-30%씩 가져가 버리면은 다른 종목이 못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패턴이 에코프로가 급등한 다음에는 한 2-3일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그때 다른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오늘은 또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 우리가 공략한 테마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2차전지 업종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내일 새벽 5시니까 그때까지는 다른 종목들 순환매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